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학교 주변 상권이 오미크론 발생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는 오미크론 불안감이 확산되는데 익산시의 휴업 권고로 학원과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시설이 준공돼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진 뒤 첫 번째 준공으로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군산대학교 제9대 총장 임용 후보자로 이장호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이장호 후보자는 과감한 학부제 개편으로 특성화 대학을 만들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재정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익산 지역 학교 주변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학교 주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이달 말까지 휴업을 권고한 것도 있지만 불안감에 휩싸인 학부모들이 늘면서 학원 등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형성된 상권입니다. 음식점과 학용품점, PC방, 학원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은 이용객이 없어 썰렁하기만 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손님 받기도 좀 저도 불안하고 무섭고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하고 무서워요. 그런 게. 학교 주변 상인들은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막막합니다. 학교 주변 상권 다중이용시설은 익산시로부터 이달 말까지 휴업을 권고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이달 말부터 방학이 시작되면 소득이 줄 수밖에 없어 지금의 휴업은 타격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현상 유지가 돼야 하는데 안돼 안 돼서 솔직히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학교 인근에 있는 학원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익산시의 학원연합회는 22일부터 초등부 학원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은 휴원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이 수업을 한다고 해도 불안감에 휩싸인 학부모들이 자녀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 선제적으로 학부모가 쉬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도 지금 사실 이렇게 임시 휴원으로 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주변 상권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휴업 권고. 강력해진 방역대책에 자칫하면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학교 주변 상권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 등 도내 3개 시군에 걸쳐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 78명이 분류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는 익산 55명, 부안 20명, 정읍 3명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익산 A 유치원 강사가 전파자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 A 유치원에서는 어제까지 원생 18명과 가족 2명 등 모두 20명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13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55명, 익산 32명, 완주 13명, 군산 7명 등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잃었고 일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8,471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08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41명이 늘어난 1,06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56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7,365명, 해외 유입 91명입니다. 사망자는 78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4,906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이 오늘 새만금에서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1구역 준공식을 열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진 뒤 첫 번째 성과인데요.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군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3년 뒤 새만금 산업 연구용지 3.53제곱킬로미터는 은빛 물결을 이루는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비전 선포 이후 새만금의 첫 재생에너지가 준공하고 상업운전에 들어간 겁니다. 1구역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2, 3구역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3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8만여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육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지역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2, 3구역 모두 발전시설 반경 1km 안에 사는 주민에게 20년 동안 연 7%의 수익률을 지급합니다. 특히 이 구역은 투자자 모집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사업비의 80%를 군산 시민펀드로 조달하고 대신 연간 수익률 7%를 돌려주기로 해 주민 참여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구역은 우리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우리 군산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발전 사업입니다. 우리 군산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번 준공을 신호탄으로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3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험되는 알리백 스마트 그린 산단에 집중됩니다. 새만금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스마트 그린 산단이 시너지를 이루는 강점을 십분 발휘해서 대한민국이 저탄소, 친환경 경제국가로 재전환함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새만금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스마트 그린 산단이 조성되면 이른바 알리백 캠페인에 참여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에서 처음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태양광 발전시설,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고군산 군도의 일부 섬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이 풀립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고군산 군도 선유도리와 무녀도리, 신시도리 3.3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합니다. 도는 장기간 토지거래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개발사업 지연 등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야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내년 1월 3일부터 4개 금융기관 74곳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군산시는 내년 군산사랑 상품권을 정부 예산 지원이 줄어 종이 500억 원과 모바일과 카드 2,300만 원 등 모두 2,800억 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면 올해처럼 5천억 원 목표로 발행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할인율은 예전과 같이 10%이며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위험을 막고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올해와 같이 매월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판매합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내년에는 3천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또 지금의 인센티브 제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다이로움 지원 한도를 월 1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충전에 따른 추가 적립과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페이백까지 합한 인센티브 20% 제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됩니다. 익산시는 내년 하반기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용식 익산 더불어혁신포럼 대표가 익산 여산면에 호남 제일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최근 익산 여산면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익산의 정책성을 찾고 호남의 관문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도 1호선이 관통하는 익산시 여산면에 호남 제일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호남 제일문은 전주 IC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구간에 한옥 일주문 형태로 길이 43m, 폭 3.5m, 높이 12.4m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전북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완주 수소특회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전북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또 새만금 현장과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한 운동권 출신 자영업자 함운경 씨와 면담을 가진 후 광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초 전북 방문 일정은 1박 2일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늘 하루로 축소됐습니다. 군산대학교 제9대 총장 임용 후보자로 이장호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시스템과 또 미래지향 교육 전환 시스템 등 6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월 투표 반영 비율 문제로 한 달 연기됐던 군산대학교 총장 선거. 결국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21일 총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는 선거권자 1,458명 가운데 1,778명이 참여했습니다. 1차 투표 결과 상위 득표자 2명인 이장호 기계융합시스템공학과 교수와 나인호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교수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시작된 2차 결선 투표. 2차 투표에는 선거권자 2,26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이장호 교수가 57.7%, 환산 득표수 197.9표를 얻어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장호 교수는 이번 선거를 맞아 국책사업 확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시스템과 과감한 학부제 개편 등의 미래지향 교육 전환 시스템 등을 공약했습니다. 최근에 그 학생들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또 학생들의 이동도 심해지고 이래서 대학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학 이런 사태가 계속하면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이지만 우리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 그동안의 교육들이 교육을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 또는 교수 중심의 교육 과정들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다양한 산업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요자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들이 좀 내용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 학내 학사 구조가 편이 좀 바뀌어야 되고 모집 단위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런 거를 속도감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특성화대 학부제라고 하는 교육 체계를 도입을 할 것이다. 총장 임용 후보자가 된 이장호 교수는 3개월간의 총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직원과의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1차 투표 선거인수 205명 중 15명, 2차 투표에서는 5명만 참여하는 등 이번 선거에 불만이 큰 상황. 이 교수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갈등을 봉합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었으니까 속도감 있게 새로운 집행부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경기장을 뛰는 선수 입장으로서 경기 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었던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직원 또 학생 또 교수 구성원 모두가 같이 투표에 참여해서 총장 선거에 임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구성원 모두 다 공감하고 또 소통하고 또 협력하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군산대는 총장 임용 후보자로 최다 득표자인 이장호 교수를 포함해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내년 2월 말 교육부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이 교수는 2022년 3월 1일부터 4년 임기의 총장직을 맡게 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익산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군산에 비해 높다는 시민청원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정 시장은 공식 답변에서 아파트 분양가는 입지 외 주거 환경, 또 생활 인프라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며 분양가 심사위원회 자문을 받아 현실성 있는 분양가를 권고하고 최종 승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동주택 총량 관리자를 시행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내년에는 전문 용역을 진행해 도시 주거 환경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업종은 내년 1월 초에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방역지원금은 업체 한 곳당 100만 원씩이 집행되며 휴업이나 폐업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한 단말기와 체온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은 29일부터 지원됩니다. 엿새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 지부가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노사와 전라북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군산의료원이 전라북도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노사의 합의가 먼저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전국 34개 의료원 가운데 군산의료원의 임금이 14번째로 높다며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의 옷집 등에서 절도 행각을 일삼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과 군산, 남원 등을 돌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옷가게 등에 손님인 척 들어간 경계가 소홀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여대원들의 언어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모바일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드로우 유어 잼버리 영어 자료집을 앱으로 개발해 잼버리 국가대표와 스카우트 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로우 유어 잼버리는 잼버리 영내외 과정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잼버리 실제 상황별 내용으로 구성한 영어 자료집입니다. 앱을 이용하고자 하는 스카우트 대원이나 일반인은 앱스토어에서 검색한 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3,800여 곳 가운데 내진 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56.2%에 그쳤습니다. 도내 공공시설물의 절반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14%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공공시설물 내진 확보율을 59.6%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령법인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은 후 투자 사기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방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유령법인 4곳을 설립해 계좌를 만든 뒤 피해자들로부터 23억 원을 송금받아 투자 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피해금을 세탁해주는 조건으로
사기 조직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들 명의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한 카페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주 덕진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신규 직원들에게 업무를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속인 뒤 개통된 휴대전화로 대출받는 등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을 홍보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익산시의회가 내년 사자성어로 공존동생을 선정했습니다. 공존동생은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다는 의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익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코로나 시대 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익산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주 동안 동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전주지법은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주지법은 각 재판부의 재판과 집행기일을 연기, 변경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체포 구속적부심의 신문,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판 등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선별진료소 인력 지원을 위한 간호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될 간호사 자원봉사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와 문진표 안내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선별진료소 자원봉사에 지원할 간호사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전라북도가 주관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사업 관리와 인력 관리, 기관 관리 등 5개 영역 10개 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군산시는 최우수 도지사 표창과 내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비 추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낭산면 소재 주식회사 대성메디칼이 인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마스크 2,000장과 행주포 3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 용동면 이장협의회가 동짓날과 성탄절을 맞아 관내 만 80세 이상 어르신 250여 명을 대상으로 팥 시루떡과 양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대하면 이장협의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7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미성동 문창초등학교 학생들이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32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최고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2도에서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